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2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문화랑 예술이랑 들어주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역의 예술인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는 결방을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혼자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공드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반성하는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뭐랄까요, 이후의 방송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이곳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는데요.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동포 연극인 한 분을 소개했던 편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을 녹음해 주셨던 우리 강혜숙 연극인 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강혜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가 네. 작년 겨울이었나요? 네, 12월이었죠. 12월 달에 네. 오셨었죠. 12월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 녹음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2014년도에 연극 2013년도 14년도 지나가면서 이 연극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안산에서 발생한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추모하러 왔었고 네. 또 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가 할 일이 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예술의 길로 또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단원 FM 강혜숙 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왔다가 그때는 동료분들 두 분과 함께 오셨었고 네. 그 동료분들도 이곳 스튜디오에 함께 오셔가지고 세 분 다 함께 물론 짤막하게 인사하는 정도이긴 했지만 또 함께 오셨던 동료분들도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오셨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셨는데 다시 이곳 안산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4월 16일 그 안산에서 15일에 기억 문화제가 있고 16일에 기억식이 있다는 건 그걸 알고 꼭 이때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정을 잡아서 왔죠. 그러니까 4월 16일 기억식 그리고 15일 기억문화제는 네. 꼭 한번 참여해서 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 준비를 하고 비행기표 예매를 해두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안산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안산에 오셔가지고 우리 강혜숙 연극인 분께서 어떤 자리들을 방문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오셨던 날이 며칠이었죠? 13일이에요. 13일. 네. 네. 13일 날 일본에서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14일부터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다니셨던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실까요? 14일에는 그 기억 교실, 음. 4.16 기억 교실을 방문했어요. 아, 4.16 기억 네. 교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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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지금 오늘 마이크 볼륨이 좀 작은가? 평소와 똑같은 볼륨대로 했는데 아무튼 조금 더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네, 기억 교실을 방문을 하셨군요. 네. 저기 고대병원 앞에 있는 4.16 기억 교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거기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방문했을 때 느낌보다도 그 안산에 오면은 다른 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가면은 곧 인사해야 될 사람이랑 가야 할 곳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제가 안산에서 곧 가야 할 곳, 뭐 만나야 할 사람, 뭐 그런 중에 한 명이라 할까 하나가 뭐 기억 교실 그 별이 된 아이들이었던 거죠. 이제까지는 안산에 왔다가 분향소를 꼭 가서 그래서 거기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뭐 이야기를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분향소가 없이 그렇게 기억 교실이 생겼으니까 네네. 기억 교실에 다녔다가 거기서 별이 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네, 갔었고 이번에는 그 전에 갔을 때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QR 코드가 있다는 네네네. 걸 들어서 그걸 찍으면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그 작년 갔을 때는 못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다는 못 찍으니까 그 인연이 된 아이들을 먼저 찍어서 보자고 그렇게 해서 QR 코드 몇 개 찍어서 했는데 보니까 그 4.16 기억 저장소 홈페이지로 가는 거군요. 그게 QR 맞아요, 코드 맞아요, 찍으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다시 일본에 가서도 천천히 뭐 모든 아이들 이야기도 천천히 보고 여러 가지 해야겠다 해서 네, 좋은 걸 네, 배웠다랄까 네, 알게 네, 되었어요. 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혜숙님처럼 안산에 오면 반드시 들러서 인사해야 할 곳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 강혜숙님처럼 생각하는 다른 어떤 청취자분들, 그 청취자분들 외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강혜숙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화랑유원지 2주차장에 이제 합동 분향소가 있었는데 합동 분향소가 이제 사라지면서 사실은 합동 분향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4.16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생명안전공원이 빠르게 지어져야 기억 교실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이 방문해서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또 작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4.16 생명안전공원이 또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어쨌건 4.16 생명안전공원 중앙정부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안산시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건립 착공을 하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기억교실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상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이 생활했던 책상 하나하나마다 QR코드가 있고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책상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죠. 근데 그 페이지들은 사실 알고 보면 4.16 기억 저장소 홈페이지 안에 배치되어 있는 페이지들이기 때문에 기억교실에 못 와서 QR코드를 못 찍어보는 분들께서도 4.16 기억 저장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의 QR코드를 찍어봤는지 여쭤봐도 될까 싶어서요. 몇 년 전에 왔을 때 어디예요? 거기 가족협의회에 네네, 가족협의회. 잠깐 그 김태현님이랑 네네. 들렸을 때 만났던 아버님, 어머님. 네. 그러니까 어디로 찍었더라? 이름을 찍었었는데 저와 함께 네, 갔을 때 2학년 7반 정인이 아버님이셨을 걸요. 그리고 그때 2학년 4반 겸빈이 어머님 만났었고 그 다음에 8.15 행사 때 2학년 3반 예은이 어머님 만났고 그다음 저한테 꿈을 다시 되찾게 해준 2학년 9반
이범희 양 그리고 이한용 3반 박예슬 그 전시회도 다녔고 그리고 노란 리본 어머님들의 네. 예, 아들 따님들 아드님 따님들 다 찍고 네. 그리고 뭐 학생들 전에 또 이야기했는데 일본에 대한 꿈을 일본 말을 배우고 싶다 일본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일본이라는 곳에 꿈을 많이 가진 애들이 많았으니까 네네네. 그 애들이 그 이야기하는 윤이나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이셨죠. 네네네, 일본어 네, 선생님. 윤이나 선생님. 네. 왠지 뭐 고마워서 그렇게 일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니까 어떤 선생님일까 해서 궁금해서 네, 찍어봤고 그러니까 강혜숙 우리 연극인 강혜숙님께서는 인연을 맺은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인연을 맺은 기간이 굉장히 길군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족협의회에 갔을 때는 합동분향소가 있던 시절이었네요. 그래요. 네, 합동분향소가 있던 시절에 가족 대기실에 정인 아버님이 늘 상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인 아버님이랑 우리가 인사를 했었고 그래서 강혜숙님이 그 정인이를 기록해 두셨다가 이번에 또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8.15 대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에 네. 이제 강혜숙님이랑 저랑 서울의 한강에서 열렸던 어떤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만난 예은 어머님. 그 예은 어머님은 문화광장에서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강 아니고 안산문화광장이었군요. 문화광장 안산에서 했던 안산문화광장 네. 8.15 행사였네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때 뵀던 예은 어머님. 네. 네 그때 그래서 예은이를 기록해 두었다가 이번에 기억교실 방문한 김에 QR 코드로 찾아보셨군요. 우리 예슬이도 그렇고 네 뭐 기억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들어서면 너무 이제 먹먹해지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에 이렇게 좀 목이 메이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어쨌건 우리 애숙님은 이번에 뭐 작년에 12월 달에도 기억교실을 방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동료들이랑 같이 왔었던 것도 있고 그 경빈이 어머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네네네. 그 일본 친구들과 오다 보니까 저도 느끼면서도 통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그 못 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혼자서 왔으니까 그래도 좀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네. 많이 왔어서 천천히도 돌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별이 된 아이들 하면 하면 찾으면서 그 뭐지 그냥 분향소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억교실 돌아보면서 그 애들과 한 명 한 명 보면서 내가 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가 뭐 아이들이 하늘에서도 보고 있을 거지만 이렇게 만났다 아버님 만났다 어머님 만났다 이렇게 느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진짜 노란 리본 어머님들의 그 자제분 보니까 모두 진짜 닮았네요. 닮았죠? 네 그런 네. 느낌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이런 게 노란 리본 7명 배우 어머님들의 네. 어쨌건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을 찾아봤더니 그 배우들 그 말하자면 어머님들과 닮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네, 느꼈군요. 네. 그래요. 또 누가 제일 닮았던가요? 그래도 모두 하면 빠짐없이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 닮았. 네. 그렇죠.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또 네 울컥해지는데요. 뭐 우리 노란 리본 극단 노란 리본의 연극도 그렇고 조금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극단 노란 리본의 연극 작업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 장기자랑도 그렇고 우리가 4.16을 기억할 때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할 때 너무 슬프거나 아프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예쁘게 기억하고 애틋하게 기억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힘내서 으쌰으쌰 하는 기운으로 기억하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윤이나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윤이나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이기도 했고 또 아이들의 사랑을 무척
듬뿍 받았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단원고 아이들 중에 일본에 방문하는 것이 꿈인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다가 일본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네, 어떨까 싶은데 좋겠죠. 네, 준비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잠깐 소개가 가능할까요? 가수하고 노래 제목이라도? 가수는 미샤라는 가수인데, 미샤. 네, 화장품에도 있겠죠. 아, 같은 맞네. 뭐 글씨도 아. 같은데, 네네네. 뭐 그분의 노래가 좋아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 아이노 카타치 사랑의 모양이랄까, 아, 사랑의 모양이라는 네. 뜻이에요. 아이노 카타치, 가타치. 네, 미샤님이 부르는 사- 아이노 가타치. 예, 사랑의 모양이라는 건데, 어, 저도 아직 가사를 천천히는 잘 못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에 대한 그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고, 그래도 아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쵸. 세월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당신의 자녀를 꼭 안고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만난다면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어쨌건 사랑의 모양이 어떤 건지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つの間にか気づいたんだ愛にもし形があってそれがすでに私の胸にはまってたならきっとずっと今日よりもっとあなたのことを知るたびにその形はもうあなたじゃなきゃきっと隙間を作ってしまうねあのね大好きだよあなたが
네, 미샤님의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아이노 가타치. 아이노 가타치 네.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관통하는 주제랄까? 노랫말의 핵심 단어랄까? 뭐 있나요? 그게 사랑 말고 사랑의 모양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사랑의 그건 모양. 여기서 풀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청취자분들이 네, 찾아주시고 오케이. 느껴주시면 합니다. 청취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마터면 방송이 길어질 뻔했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한국을 찾아온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온 오사카 제일동포 연극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오사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교토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뭐 오사카에서 활동하니까 뭐 교토에서 나서 자랐지만 네네네. 네. 활동은 오사카에서 하는 오사카에서 거니까. 네, 오케이. 그쵸. 네,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우리 제일동포 연극인 강혜숙님이 또 4개월 만에 안산을 찾아와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세월호 참사 9주기의 현장들을 다니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방문지로 우리가 기억교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방문지는 제가 알기로 영화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영화관을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도 뭐 페북을 보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가족극단 4.16 가족극단 노란리모 네. 어머님들의 네. 장기자랑이 나는 영화가 개봉되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는 영화가 내려갔던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네네. 다행히도 연장이 되어서 맞아요. 볼 수 있다 하니까 네 좋았죠. 그러니까 그 개봉을 4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안산의 총 4개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됐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내려가고 한 상영관에만 걸린 상태로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강혜숙님이 방문한 그 영화관에만 이제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행운이 있었죠. 와. 다 내려올 뻔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4.16을 앞두고 영화를 내리지 않고 걸어주신 CGV 안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화관을 찾아가는 데서 좀 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소동이에요? 어떻게 이 한국의 영화관 시스템이 일본이랑 달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아니 일본이랑 똑같기도 한데 네네네. 제가 뭐 한국은 워낙 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티켓 그렇죠. 뭐 키오스크 오죽하나-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티켓을 구매하지 하다가 거기에 스태프분들이 안 보여서 그래서 기계로 키오스크에서 살까 해서 만져봤는데 카드는 아닐 것 같고 해서 현금으로 사고 싶은데 하다가 뭐 스태프분들 발견해서 그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해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어느 관에서 보면 좋을지도 모르고 네네네. 좀 당황했죠. 그러셨군요. 제가 같이 동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시는 바람에 좀 헤매는 상황을 만들어 드렸네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화 장기자랑을 보셨던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장기자랑을 보면서는 영화를 보면서는 제가 배우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네네. 또 내가 주최해서 뭐 기획해서 공연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보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서 그 제가 걸어왔던 길이라 할까 해왔던 연극 뭐 활동을 좀 되살리는 그런 뭐 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극 후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래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어쨌건 세월호 어머님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극을 했구나라고 이제 읽어내는 네. 게 이제 주된 이제 관람인데. 근데 연극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연극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들하고도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겠네요. 네, 네네. 어떤 지점들이 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주인공 싸움을 하셨나요? 그럼 주인공 싸움은 저는 주인공을 탐내지 않은 사람이라서 네, 주인공을 빛내어주는 그 옆에서 네네네. 아, 네, 주인공이 아닌데도 아. 그 사람 뭐 눈에 까네 눈에 띄네 하는 그런 배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자랑에서 있었던 뭐 희노애락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을 저도 많이 겪어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거 있었다 저런 거 있었다 하는 진짜 뭐죠? 어머님들이 세월호 그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같은 배우로서 그렇게 네.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네 진짜 뭐 같이 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연극 배우로서 네. 연극을 대하는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같이 저 어머님들이랑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저기 장기자랑 영화 보면은 이게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중간에 코믹한 약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당따당땅 음악 바뀌면서 막 이게 약간 코믹 터치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이 장기자랑 영화 장기자랑의 특색이다. 세월호를 담은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이 아니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런 코믹 터치 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니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네네네. 슬픔이나 아픔 당연히 있겠죠. 네. 누구를 보냈다 하면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진짜 여러 형태가 있을 거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건 뭐 슬픔으로 느낄 때는 느끼고 참 웃을 때는 웃고 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어서 네. 감정이 있어서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면서도 그 장기자랑 연극이 떠오르기도 했고. 연극 장기자랑도 보셨나요? 저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유튜브에서 치면 나와요. 나오죠. 노란리봉 네.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실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진짜 어머님들이 학생이었어요. 영상으로 네. 봤을 때. 네.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로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뭐 그때의 학생을 진짜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랬군요. 그런 시선으로 연극을 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영화를 볼 때도 연극 장기자랑의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그랬겠군요. 네. 우리 강혜숙님이 얘기했듯이 사람이니까 희노애락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 장기자랑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강점 혹은 가장 최고의 차별점 다른 영화 이게 바로 이소연 우리 영화 장기자랑 감독이신 우리 이소연 감독님이 선택한 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아이를 잃고 살아가는 그 일상이 슬픔으로만 가득할 수는 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아픈 삶이겠지만 이분들이 1년 365일 내내 슬픔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거는 이분들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이분들에게 자꾸 너는 유가족이기 때문에 슬프게 살아가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이 자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도 어느 순간은 웃음이 터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은 이들의 인생에 이제는 안 올 것만 같았던 행복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의 순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또 남아있는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일상, 행복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일상,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일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아이를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필요할 때 아이를 잃은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필요할 때가 아니고 문득문득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 역시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근데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활동을 더 탄탄하게, 더 오래도록, 더 끈기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일상이 웃음이 동반되는 일상이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일상이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일상이었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일상이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일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이소연 감독님이 그걸 잘 읽어낸 것 같고, 그 읽어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장기자랑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되게 귀엽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코믹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소연 감독님께. 그렇죠. 네, 그런 저도, 지점들을 애송님도 읽으신 거죠. 네, 저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영화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또 영화 장기자랑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체자분들도 네, 혹 네, 네. 뭐 보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음. 유튜브 막 나와요. 그 감독님이랑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랑 네, 네, 뭐 네, 네. 뒷이야기 네, 네. 그런 거랑 하이라이트랑 그런 것도 나오니까 네, 네, 많이 네. 찾아서 봐주시면 네 지금 니제님 이야기하신 거 아실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영화 장기자랑을 보실 수 있으면 내려가기 전에 빨리 상영관으로 달려가서 보시기 바라겠고, 이게 또 이제 예술영화관들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하는 영화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검색해 보시면 예술영화 상영관, 예술영화 전용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또 이제 영화 장기자랑이 4월 말까지 상영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꼭 찾아서 관람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우리 강혜숙님 얘기했던 대로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우리 또 배우님들, 그리고 영화 감독님과 함께 후토크했던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네, 네, 세븐틴 세븐틴 퐁, 퐁.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뭐 이것도 내가 뭐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들어주시면 네 이렇다는 걸 청취자분들께서 네 내가 강요하기보다도 심어주기보다도 네. 들어서 그 느낌을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바로 그 느낌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븐틴의 퐁 듣고 오겠습니다. 몰래 웃고 몰래 울고 내 모습을 숨기면서 버거운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겉으로 말 못한 마음속으로만 되새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 때면 나에게로 안겨도 돼. 나도 같아. 숨기고 숨겨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우리 서로 웃을 수 있게. 미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젠 울지 마.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 오늘 하루도 힘들어 쓸 너에게 말해줄래.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꽉 안아준다고. 힘들 때면 나에게로 안겨도 돼. 나도 같아. 숨기고 숨겨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우리 서로 웃을 수 있게. 미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네, 세븐틴의 포옹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왜 이 곡을 골랐는지 들어보니까 알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때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는데 유튜브 화면에 이 세븐틴님의 포옹이라는 곡은 다양한 나라의 문자로 네. 가사가 막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인이 애정하는 그런 그렇죠.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4개월 만에 안산으로 돌아온 우리 강혜숙님과 함께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21번째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강혜숙님과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는 이 예숙님이 어쨌건 4.16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들을 직접 보고 싶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곳곳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좀 여쭤보는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교실 방문했던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영화 장기자랑을 관람했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 4월 15일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렸죠. 기억문화제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객석을 500석을 깔았는데 뒤에 엄청 서 있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연인원으로 치면 한 1000명 정도 모였고 그냥 순간적으로 많이 모였을 때는 한 7, 800 정도 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또 시민분들께서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소중한 발걸음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강혜숙님께서는 기억문화제 네.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콘텐츠들을 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점심 때쯤부터 시작했던 그 체험 부스, 네네네. 네. 체험 부스. 네, 뭐 발찌를 만들고 향수를 만들고 뭐 기억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시는 그 기억 공방, 맞아요. 4.16 공방. 4.16 네, 공방에서 그 양말이랑 네. 소주잔도 샀고 네. 그러셨군요. 참고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사전마당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는데 총 11개 부스가 설치가 됐고 그 11개 부스 중에 4.16 공방이 3개, 4.16 목공방이 하나 그리고 세월호 가족협의회 재정팀이 하나 해서 총 세월호 가족분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가 5개였고요. 나머지 6개는 지역의 예술인분들께서 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셨는데 우리 예숙님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양말목 가지고 만든 공예가 있었군요. 그리고 뭐 소주잔을 또 이렇게 사셨다고. 네. 네네. 어떤 것들 하셨는지 또 한번 차근차근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거?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 예숙님께서 그 체험 부스들을 쭉 다니면서 하나하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주잔, 팔찌를 만들고 팔찌 만드는 거. 네. 팔찌 만드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 뭐 팔찌가 뭐 나비 모양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나비 모양이랑 네. 또 하나 뭐가 있었지? 리본 모양이 있었을까요? 뭔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골랐다가 나는 나비 모양을 골랐고 선택하는 그래서 거였구나. 그 매듭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체험을 해본다 하는 거. 그래서 향수 만드는 것도 그 향이 나는 것이 있어서 뭐라 해요 그거 기름이라 하면 뭐 이상한데 향기가 나는 향기 조향제를 이용해서 그게 있어서 그게 몇 방울 넣고 여기에 몇 방울 넣고 만듭니다 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넣고 만들었고 그 양말이랑 소주잔은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건 그걸 산 거구나. 오케이. 구입하는 거고. 그게 아마 재정팀 부스였나 봐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그러니까 양말을 나머지는 구매할 수 있고 네네네. 또 소주잔도 구매할 수 있죠. 구매할 수 있고. 네네네. 이게 세월호 가족 협의회에서 좀 이렇게 시민들의 후원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운영하는 재정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의 애진 어머님 네네. 김순덕 저는 알죠. 배우님께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란 리본 어머님들을 보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네네네. 어머니다 그 어머니다 하면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음. 그 재헌부스랑 또 버스킹도 있었어요. 버스킹 네. 공연 있었죠. 어떤 거 보셨어요? 저는 그 마임 네 백승환님 백승환님의 마이미스트 네. 마임 공연. 네. 팬이 되어서 그냥 네 일렬에서 관람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 백승환님은 저랑도 이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 거의 초반부에 나와서 네. 또 토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모든 분들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들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억시 아니에요. 문화제가 시작해서는 그냥 안산 시민들이나 또 저 같은 안산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이크 가까이. 그 출연자, 스텝, 관객까지 여러 가지 각자의 그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그 기억하게 되는 그 4.16을 기억하게 되는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어머님들이 직접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해 봤을 때 어머님들이 어떻던가요? 되게 실력 넘치죠. 막 진행 너무 에너지 넘치시고 네.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술 체험의 프로가 네. 되셔가지고 이 예술 체험을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시민분들을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죠.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거 느끼셨을 것 같고 무대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었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가 있다면? 저는 시민 백인 그 퍼포먼스. 그쵸. 그 모집이 네. 있었을 때부터 페북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셨구나. 일본에 있을 때부터. 네. 네. 그래서 퍼포먼스 모집이 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네네네네. 연습 기간이 있었는데 연습 기간에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한국에 못 갈 것 같기 때문에 그 안무를 하시는 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든 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받고 그것을 외워서 같이 참여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 좋은 생각이었는데 왜 안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그 퍼포먼스가 모르니까 그렇게 따로 뽑았다가 뭐 배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랬군요. 조금 이번에는 보기만 하자 해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그때 했던 퍼포먼스 영상이 이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했던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올렸나? 그걸 보면서 네네네. 저는 영상 풀이 할 거예요. 퍼포먼스를 제가 안무를 다시 영상을 보면서 배워서 같이 춤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쉬움을 풀 거예요. 일본 가서?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사실 이 100명의 시민분들이 세월호 구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기억문화제 현장에서 다 함께 몸짓으로 무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춤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는데 모집 과정에서도 참 많은 분들께서 응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진행됐는데 어쨌건 크게 보면 세 모듬으로 나뉘어 가지고 1모듬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2모듬은 또 2모듬에 맞는 이게 아마 각 종목이 있던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우스 춤을 보여준 게 1모듬이고 락킹 댄스를 보여준 게 2모듬이고 또 이제 방송 댄스를 보여준 게 3모듬인가 여튼 이렇게 모듬별로 그 모듬을 대표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있었고 나머지 모든 시민들은 초반하고 후반에 다 같이 춤추는 떼춤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애숙님께서 일본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떼춤만
초반부하고 후반부에 하는 떼춤만 내가 참여할게요.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했으면 보내줬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좀 아쉽긴 하네요. 저한테 얘기하지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지. 모르니까 쉽게 그러니까 똑똑똑 할 수가 없었겠네. 민폐가 될까봐. 그래요. 네네네. 근데 좀 아쉽네요. 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았죠. 네. 어. 너무 좋아서 음. 왜 참여를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 일모드 하우스 댄스 하실 때 무대를 바라보고 오른편에 계셨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 비니 모자를 네. 쓰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네, 멋있었죠. 뭐라 해요. 그분이 가지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약간 꾸부정한 네. 몸으로 이렇게 댄스를 하는데 그분의 진심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참 좋았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 전원이 왼쪽 가슴에 본인의 이름이지만 이름표를 달고 딱 등장하면서 이들이 표현하는 게 뭐구나 라는 걸 한 방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름표도 닿났어요. 그랬죠. 물론 그러게. 이름표 그 신청했으면 우리가 이름표도 만들어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아쉬워요. 네. 하지만 그 100명의 시민이 참여했던 춤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또 그 기억 문화재 무대에서 참 이 공연은 좋았다라든지 이 말씀은 너무 인상적이었다, 되게 가슴 울렸다라든지 이 영상은 뭐 이래 좋았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다른 FM에서 만들었던 영상도 있었을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네, 인터뷰했던 그것도 음. 네 좋았고 네. 그 온다의 성 김송미 대표님. 김소미 대표님 네 발언도 네, 평등평화세상 온다의 김송미 대표님의 네. 발언이 네 좋았고 좋았죠. 막 울림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페북에 올려주시고 계셨으니까 그것도 더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고 좋았고 네. 또 읽을 거예요. 그리고 네. 또 뭐였지? 어. 노란리본 어머니들의 지금 하고 있는 연속극 속에 하나 네. 수범이 어머니 하신 거, 네 그것도 그 공연 좋았죠.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번 이야기하지만 슬픔만으로 어둡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어머니 이야기랑 아들 이야기랑 하면서도 마지막에 또 빵 터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아주 또 다른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보고 싶다고 느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렇죠. 그 연속극이라고 하는 공연은 지금 이제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이 다섯 번째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신작이고 총 7명 배우님들의 에피소드들이 다 모이는데 그 4월 15일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졌던 기억문화재 무대에는 순범 어머님 이야기만 올라갔죠. 그 이야기 우리 예숙님께서 얘기했던 마지막에 어쨌건 그 약간 슬프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어쨌건 코믹으로 또 풀어주고 가는 것들이 좋았다. 그렇죠. 그 인형들이 나오고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코미디를 만들고 나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세월호 그 순범 어머님께서 이제 극 중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태원 가족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 미션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이태원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결국은 이제 편지를 써서 무대에서 이제 그 편지를 낭독하는데 그 실제로 현장에 또 이태원 12구 참사 이태원 가족이 계셨잖아요. 또 지한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또 함께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순범 어머님이 직접 낭독하는 편지의 내용을 듣는 지한님의 가족분들을 봤는데 되게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연속극 공연이 끝나고 영상 한 편이 나오고 또 지한 어머님께서 무대에 올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 말씀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안산까지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웠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또 어쨌건 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12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사실은
참사의 현장에 국가가 없었잖아요. 국가가 없었다. 국가가 있었으면 다 살려낼 수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목숨들이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게 된 건데, 그것을 또 우리 지안님 어머님께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용기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도 있어서 되게 고마운, 참 용기를 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억문화제를 또 보셨군요. 그리고 또 그날에 많은 분들께서 또 문화광장을 찾아주셔서 또 기억문화제가 좀 빛이 났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무엇보다 그 현장을 빛내주신 분은 우리 강혜숙님. 강혜숙님께서 또 일본에서부터 오셔가지고 또 기억문화제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날의 그 행사가 좀 빛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참 좋은 자리였군요, 애숙님에게. 네, 그렇죠. 제가 극단에 있었다가 홀로 프리랜서로 하게 되어서 하고 싶은 게 가무악 연기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문화제에서는 다 있었잖아요. 가무악 연기. 아, 그랬네요. 네. 오, 다 있었네요. 다 있었어요. 그 애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장르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한 판이었구나. 네. 그래서 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마당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느낌하고 또 거기에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아쉬움하고 네네네. 또 내가 가무악 연기를 계속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무튼 예, 좋았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기억문화제 무대가 예술인 강혜숙의 또 심장을 쿵쾅 거리게 만들어서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또 이 강혜숙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방송이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 오늘 방송 끝나는데 예숙님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나갈 방송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 애숙님과의 토크는 다음 주에 또 이어지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 문화랑 예술이랑 2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제가 골랐습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너무 좋은 노래죠. 잘 들으면서 사실 기억문화제 무대에서도 이 노래가 불려졌었는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오늘 문화랑 예술이랑 2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님과의 인사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요. 바로 음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